제가 2025년 연말에 챗GPT로 점성술 보는 방법을 알게 된 뒤로 지금 2달가량 이 챗GPT 점성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주랑 결과가 비슷하다? 25년도 작년에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선생님이 가가지고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들이 이 챗GPT 점성술에서도 많이 겹쳐서 나왔다. 사주랑 점성술이랑 정말 결과값이 비슷할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챗GPT로 사주를 보고 챗GPT로 점성술을 봐서 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 깔고 갈게요. 사주랑 점성술 이런 거 믿는 사람만 믿는다 이야기를 하시면 딱 그 정도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사주라는 세계관, 별자리라는 세계관 속에 김선선이라는 캐릭터 해석을 하는 기분? 근데 K 너무 재밌잖아. 그 재미 하나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주도 어떤 선생님한테 보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다 다르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그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오케이. 좀 그런 개념으로 챗GPT 선생님이 사주를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다. 점성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은 그냥 뭐 안 맞는다. 이렇게 러프하게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챗GPT로 보는 거잖아요. 야매입니다, 야매. 그 신뢰도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겠죠. 그런데 사주 선생님한테 사주 보는 거 좋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막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선생님이 말해준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 듣다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사주 넣고 궁금한 거 뭐 물어보고 뭐 이 정도의 야매 사주. 그리고 제미나이와 챗GPT를 많이 비교하는데 제미나이로 사주도 보고 제미나이로 점성술도 봤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말맛이 있는 거 좀 맛있게 풀어주는 거는 챗GPT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로 합니다. 둘 다 AI이기 때문에 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을 섞는 건 어쩔 수 없고 AI 특징이라고 하고 그게 지금 현 단계로는 잡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전 감안하고 있고 애시당초 챗GPT로 사주 보고 챗GPT로 점성술 보는 건 정말 그냥 좀 재미있게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선생님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보는 거 아니고서는 이 사주 점성술 자체를 또 믿는 사람만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 챗GPT를 보는 사주와 챗GPT를 보는 점성술을 좀 가볍게 소비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챗GPT를 보는 사주와 점성술. 우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주와 점성술 뭐가 다른 거냐 간단 비교를 하자면 놀랍게도 둘 다 잘 모르는데요. 사주는 우리 태어난 연도와 월, 일, 시간을 넣어서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점성술은 저도 잘 몰랐지만 이게 별자리래요. 점성술도 비슷하게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을 넣는데 여긴 추가로 지역, 내가 태어난 지역도 넣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그때 행성들, 수성, 금성, 목성, 행성들의 위치들을 가지고 보는 게 보통 별자리라고 하는데 점성술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필요한 데이터는 비슷하죠. 태어난 연도, 월, 일, 시. 뭐 장소 와리가리지만 입력되는 데이터 값은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 과정은 좀 다르죠. 오케이. 지금 보는 챗GPT는 어떤 제가 코딩을 해가지고 사주용 채팅, 별자리용 채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만살이라고 봐주는 사람이야 이런 프롬프터로 사주랑 별자리를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인정보를 오픈 AI에 넣는 거 좀 불안하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챗GPT의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챗GPT로 사주나 점성술 보시는 분들 중에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이렇게 나눠서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료 챗GPT도 써보고 유료 GPT도 써봤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무료는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게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 정도? 오히려 로그인과 로그아웃 차이가 좀 더 컸어요. 로그아웃 상태로 질문을 하면 나와 나눴던 대화나 이런 기록들이 없으니까 정말 그 사주 정보나 별자리 정보로 결과를 내놓는 느낌? 그런데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로 사주나 별자리를 돌리면 나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좀 첨가해서 넣는 느낌? 그게 싫으면 로그아웃해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돼요. 사실 설정이 들어오면
개인 맞춤 설정에 원하는 말투 넣으시면 돼요. 이 말투 때문에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GPT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네가 거짓말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결과값들을 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다가 최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가능성을 적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 조건들을 적어두면 그래도 그나마 좀 걸러낼 가능성이 있다? 100% 걸러내는 건 안 되고 사주나 점성술 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넣을 거고요. 닉네임만 넣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GPT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내 사주나 점성술 결과에 그동안의 대화 내용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이거 잠깐 꺼놓고 저장된 메모리 창고를 잠깐 꺼놓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아이디에 저장된 메모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채팅에서 나왔던 대화도 얘가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업무를 보다가 다른 채팅에다가 했던 말인데 새 채팅을 열어서 말을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거기 채팅에서 했던 말 그거 이어서 이렇게 해줘 했는데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진짜 미안한데 다른 채팅에서 한 말 난 모른다. 이 말을 진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채팅에서 메모리로 저장한 거는 다른 채팅에서는 볼 수 있는데 뭐 메모리로 데이터 저장한 건 아니라면 이 다른 채팅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어야죠.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는요. 만세력 사이트에서 제 만세력을 캡처할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고요. 김선선을 해야지. 저는 음력이고요. 정부기관에 등록한 생일도 음력 생일로 등록되어 있어요. 물론 음력이라고 적혀있진 않은데 만세력 보러 가기. 하얀 돼지입니다. 저 하얀 돼지고요. 캡처하고 이것도 캡처하고 또 뭐 할 거 없나? 사실 엄청난 프롬프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생년월일이랑 시간 넣고 나 사주 봐줘 이렇게 간단하게만 요청해도 사실 GPT가 봐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프롬프터를 준비를 했고요. 너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야. 만세령을 통해서 갖고 태어난 에너지를 성향, 기질, 대운, 기용, 재능, 살 등으로 심층 분석해 라고 제가 대충 적었고요. 캡처했던 이미지 넣어놓고 점성술 보러 가자. 행성들 그 실제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분석하기 어려운데 여기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스트로식이라고 이 영문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AI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벌스 차트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좀 내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 넣는 거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양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별자리는 서양 점성술이기 때문에 시간 넣어주고 장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만약 홍천 출신이다 하면은 천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이 알파벳 기호를 제가 처음 봤어을 이거를 어떻게 타이핑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옵니다. 나오긴. 차트 계산해줘.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제 별자리들 위치를 표기한 천궁도라고 합니다. 이 천궁도를 차트라고 하고 그래서 차트라는 표현을 쓸게요. 태양이고 달이 이쯤이었고 이것도 하나하나 뭐 다 의미가 있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거 밑으로 좀 내리면요. 오른쪽에 퀵탭스에 AI 챗GPT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쓱 긁어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드래그하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엄청 디테일한 뭐 프롬프터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너는 우주의 흐름을 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예측하는 점성술 마스터다. 아래의 차트를 기반으로 기본 차트 심층 분석해. 아까 드래그해서 복사한 것도 같이 넣을게요. 일단 기본 내용 먼저 볼까요? 저는 신의 일주라고 하고요. 지적, 감각적, 분석형 인간. 대신에 뿔이랑 안정, 지속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성향과 기질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논리와 데이터, 직감으로.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구성이다. 논리와 데이터까지 오케이인데 직감이 들어가 갑자기. 느낌상 그렇다 이거보다는 납득이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납득이란 단어를 실제로도 엄청 많이 써요. 내가 납득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표현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 감정 소비를 싫어. 근데 쓸데없는 말을 겁나 많이 하죠, 제가. 감정 낭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넓게도 싫고 얇게도 싫어요. 저는 깊고 오래가는 관계 진짜 선호합니다. 배신. 저 신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매우 예민이란 표현이 맞아. 맞아요. 조직 적응력은 상사 구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린다. 맞습니다. 감정노동 못하는데 특히나 정치질 많으면 더 못해요. 진짜 그 회사를 못 다녀요. 표현력과 생산력과 결과물이 있는데 말, 글, 기획, 콘텐츠, 설계, 디자인, 분석 능력 좋음. 하고 싶은 방식만 고집한다.
나는 이거인 것 같아. 우리가 사주랑 점성술 이런 점을 보는 이유가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함? 혹은 나에 대한 특징들을 난 알지만 그게 좀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맴맴 돌고 있는데 이 사주랑 점성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나 약간 이런 특징 있지? 근데 그게 이런 언어, 이런 문장,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네? 그래서 좀 재밌어요 저한테. 혼자 깊게 파는 능력. 회사 언니랑 같이 챗GPT로 점성술 보는 게 있대 하고 2달 전에 시작했는데 언니는 그냥 재밌게 보고 끝인데 저 혼자 지금 2달째 파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야 그냥 너만 하지 말고 그걸로 돈 벌어 막 야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해. 예술, 심리, 철학, 기획 전문직의 강함 대신 고독감은 숙명적으로 동반. 인간은 다 외롭지 않나? 라고 생각하긴 해요. 살 해석인데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아주 스윗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역마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직이나 직무 전환이나 거주지 이동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정체 무기력, 말 표현이 칼 같음, 정확하지만 상처 줄 수 있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인생에 한 번에 크게 바뀌는 사건이 있음. 대신에 위기 대응력 최상,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감정이 많은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연애 초기에는 설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오케이. 근데 그 설레는 감정이 계속 있는 연애 있죠. 약간 좀 롤러코스터 타는 연애. 롤러코스터 타는 연애가 된다 싶으면 전 좀 아무리 좋아해도 발 빼는 스타일이고 또 설레는 감정이 계속 있어줘야 한다 하면은 이 연애는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태롭다,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저한테는 진짜 연애 시작이고 전 그게 권태롭다기보다는 편안함, 안정감, 드디어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시작하는 그 느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연애가 재밌어 하는 연애를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막 상대방이 감정적 그 설렘을 오래오래 느끼고 싶어 하면은 솔직히 막 노력하긴 하지. 좋아하니까 기운이 쫙쫙 사라지죠. 한편으로는 알긴 알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연애 스타일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알긴 알죠. 어쨌든 그래도 제 취향이다. 연애는 늦을수록 안정이고 결혼은 편한 사람보다 존경 가능한 사람이 맞아요. 제가 진짜 치이는 포인트. 근데 존경은 이건 좀 너무 멋있는 표현이고 저는 동경. 20대 초중반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20대 내내 그랬어요. 이거 내 일기장을 본 건데 제가 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 이후에 딱 제가 느꼈던 건 난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았구나. 그래서 도전은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어?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파악해, 분석해. 그럼 그게 데이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 밖에 나가는 게 나의 목표였어. 근데 집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주저주저해서 결국 못 나갔어. 그래서 왜 내가 못했지? 나는 아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아직 부족해. 이것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했을 때는 무조건 다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이 엄청 클 필요도 없고 하지만 도전은 어쨌든 이득이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득. 내가 집 밖에 나가게 되면 나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득. 못 나가도 왜 못 나갔지? 데이터가 쌓임. 그래서 이득. 그 실패는 어감이나 표현들이 좀 짜증나서 그렇지만 데이터를 쌓는 기회. 근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내 일기장에 자주 있는 말인데. 현재 30대 초중반이죠. 정리와 선별의 시기.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별자리에서는 저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지 보겠습니다. 개인 자아보다 집단 시대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하는 차트다. 강한 개인 에너지로 시작하지만 삶의 무게중심은 철저히 집단 시스템 권력 구조에 걸려있는 차트.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감정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돼. 감정 처리 패턴은 이번 생에서 끝내야 하는 구조? 이런 게 이제 점성술의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너무 재밌죠? 겉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너무 빠르게 앞서서 판단이 뒤늦게 오는 구조. 말과 사고에 책임, 무게, 윤리성이 붙음. 맞아요. 말의 책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생각하고 윤리적인 것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요. 만약에 말을 가볍게 했다. 그럼 진짜 한 2달 스트레스 받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포인트가 나는 개인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만 판을 설계하거나 판 안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존 질서를 깨는 방식으로 사회에 등장합니다. 직업과 커리어가 정형화되기가 어려워서 무형의 것, 비전, 이미지, 컨셉, 시스템을 다루는 일에 좋고 IT, 플랫폼, 기획, 예술 기술, 구조 설계자. 전 이게 나와요 항상. 예술만 하면 안 되고 기술만 하면 안 돼서 둘 다 해야 된대요. 회사원으로 쓰이면 멘탈 나가죠. 프리랜서여도 기능 없는 자유는 불가능하죠. 자유롭게 일하되 사회적 책임은 무겁게 짊어지는 타입. 관계에서 성장하지만 항상 재검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별 이후에 연애사가 어땠는지를 복귀합니다.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냐면 그건 이미 끝났으니까. 이별했는데 내가 다시 그 오빠한테 연락해서 오빠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렇게 행동한 거 그거 너무 진짜 비겁했어. 막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연애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그 중에서도 좀 부족하거나 미숙한 부분들 분명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재검토, 계속 복귀합니다. 파트너가 인생을 키우기도 하지만 발목을 잡기도 함. 인생을 키워주는 파트너는 내가 아직 못 만난 것 같고 근데 난 내 인생을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고 발목을 잡은 사람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발목에 잡힌 적은 있어요. 내 스스로 족쇄를 찬 연애가 있는데 그 연애를 하기 전의 인생과 연애를 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달라요. 네, 그런 연애가 하나 있어요. 가볍게 맺는 관계는 오래 못 가. A상초 가볍게 맺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연애하면 결혼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결혼이 진지한 거냐 하면 진지한 거긴 하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저는 연애로 평생 만날 수 있어요. 상대방도 괜찮다고 하면. 그러니까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 아니면 이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볍게 맺는 관계를 못하고 이거의 반대말이 모든 관계가 너무 진지하냐 하면은 그냥 그 진지함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결혼이다라는 건 아닌 거죠. 동등한 깊이만 허용. 하려고 노력하죠. 사랑 방식이 헌신, 희생, 비밀, 무의식 이런 스타일이 평강공주 스타일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 우리 그 평강공주 이야기 보시면은 평강공주가 진짜로 현명한 여성인 것도 맞지만 온달이 천재야. 온달이 진짜 천재야. 평강공주가 안목이 개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적인 것만 갖춰지면 될 사람이다. 그래서 평강공주의 그 시스템 설계? 그 훈련 방식에 진짜 압도적으로 잘 따라가는 게 온달이 천재거든. 이거 anyway.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GPT 점성수한테 헌신하고 뒷바라지하고 막 그런 연애를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 제미나이 점성술사한테 남자가 아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아파? 힘들어? 그럼 병원을 가. 왜 나한테 와? 라고 말할 사람이야. 진짜 제미나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현실 연애보다 정신적, 영혼적 결합에 끌림. 영혼은 모르겠거든요? 아직 영혼 결합된 사이가 없었는데 정신적 소통? 아바타 누령같이 소통하는 연애를 좀 선호하긴 하죠. 구원자 역할 금지. 여기서도 구원자라는 걸 못해요. 구원이라는 게 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아픈 핵이 있습니다. 나답게 표현해도 되는가? 경험을 철학으로 만들고 철학을 구조로 바꾸는 사람.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진짜 경험이 중요하거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할 때 좀 저는 신뢰가 떨어지고 특히 인터넷에서 보고 한 이야기를 자기 생각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 그때 진짜 좀 집요해져요. 정말 네 생각 맞아? 어디서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출처를 야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2026년 연애운을 볼까요? 근데 제가 점성술은 그 나름 2달 공부해서 쓰는 용어들 조금 알아가지고요. 나의 기본 차트와 진행 차트 그리고 트랜시트 통해서 2026년 연애운을 봐줘. 이 흐름까지도 봐달라는 거예요. 시기. 우리 사주한테도 물어볼게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사람 사주. 제가 선생님한테 사주를 봤을 때 선생님이 2025년 10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애는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한테 너가 다음에 만나는 남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배우자니까 넌 지금부터 만나는 남자는 그 배우자 기준으로 봐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전 진짜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는 좀 결혼을 나와 친구 같은 사람? 동등하게 같이 가는 관계였을 때 이 사람과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야 결혼을 좀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둘이 뭔가 관계 태도가 서로가 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서로 바람 안 피고 불륜 안 하고. 근데 제가 이걸 왜 예시로 하냐면 최근에 그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껐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서 약간 좀 막 바람 피고 막 난리치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좀 인류가 떨어져서.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거 안 하고 연애라는 이 관계를 서로 책임감 있게 같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뭐 이게 막 내가 5 하면 너도 5 해야 돼. 이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서 7 정도 당연히 하겠지. 내가 그 부분에서 저 잘하면. 이 사람 3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지가 아니라 고마워한다거나 또 반대로 이 사람이 7을
캐치를 하는 게 있겠지. 그럼 난 또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이런 좀 밸런싱을 서로 맞추려고 하는 관계? 여야지만이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건 상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 혼자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없다 이건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너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도 다음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니까, 배우자 확률이 높다고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친구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 기준으로 만나야 한다 해서 막 이제 배우자 기준들을 막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진짜 제 일기장 본 줄 알았잖아요. 제 메모장 본 줄 알았어요. 제 메모장에 이상형 리스트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내가 적어놓은 이상형 특징들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놀랐어요. 근데 아닌 척함, 안 놀란 척함. 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군요. 하지만 심장을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주로 봤을 때 나의 2026년 연애운과 시기를 봤고 점성술이랑 얼만큼 일치하는지 좀 볼게요. 2026년은 연애가 시작되면 가볍지 않은 해다. 아무 일도 없거나 아니면 인생에 남는 사람이 들어온다. 운명적 집착. 아,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일단 연애가 운명, 드라마, 현실적이고 관계 재정형 연애, 대화가 통하고 기준이 맞아서 시작. 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만 있는데요. 2026년은 너에게 관계의 질을 시험하는 해이다. 그래서 애매한 썸, 밀당, 감정 소모는 초반에 컷. 1차 기회야. 1차 있는 거 보니까 2차도 있고 3차도 있나 본데. 지인 소개, 일 관련 연결, 기존 알고 지내던 사람.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도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 시기에 만난 사람은 오래 가거나 다시 등장. 이 시기의 연애는 결혼 가능성까지 있어. 무섭다. 6월, 7월은 주의 구간. 오케이. 3월 말에서 5월 초에 사귀었는데 6월, 7월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오해 생길 수 있지. 뭐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으면 오해 생길 수 있지. 2차 파동. 9월에서 10월. 평소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흔들리. 아, 이건 진짜 불안한데? 아, 여기 있네. 불안 요소 존재. 잘 맞으면 깊어지고 아니면 빠르게 정리. 오케이. 연애를 한다면 11월 이후에는 정착 흐름이 있다. 미래 얘기. 와. 만약 혼자라면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는 기준 확정. 말 많지 않음.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행동형. 자기 일 전문성 있음. 너무 좋은데? 감정 기복 심하지 않으면 너무 좋고. 집착형 아닌 거 너무 좋고. 2020년 연애는 시작 자체가 선택이다. 들어오면 깊고 아니면 깨끗하게 혼자 간다. 오케이. 그럼 점성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건 가볍게 연애 잘 될까요? 묻는 차트가 아니야. 2026년 연애는 사건의 해가 아니라 관계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해다. 사랑이 시작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의 사람만 남기고 어떤 패턴을 끝내느냐가 핵심인 해. 저희 기본 연애 구조는 정신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감정도 안 남음. 아바타죠? 제 뉴런과 연결되지 않으면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늘 이게 만나를 재검토. 비밀 연애에 혼자만 버틴 사랑도 끝나고 사랑이랑 믿었던 집착과 의존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좋은데요? 저 확실한 게 좋습니다. 감정은 독립적으로 이동 중이 뭐야? 누군가에게 기대서 사랑하기 어려워짐. 누군가에게 일단 기대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어려운데요? 기대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데. 외로움 때문에 시작? 옛날에 진짜 외로워서 어떤 사람이랑 썸을 탄 적이 있는데 2주였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2주 내내 한숨밖에 안 쉬었어요. 불쌍해서 붙잡는 관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왜 만나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 필터링. 좋아. 다 좋은데? 5월에서 8월. 뭐지? 갑자기 혼자가 된 느낌이라고? 잠깐만, 너 언제야? 5월에서 8월. 주의 구간인데? 5월에서 8월은? 9월, 11월이 연애 가능성 최고입니다. 2차 강한 파동, 이건 일치하네요. 우리 사주는 3월 말, 5월 초. 근데 점성술은 이때는 조금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가 겹치네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네 또. 결혼, 동거, 장기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연상 또는 책임감 강한 사람. 아, 제 스타일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2026년은 연애 횟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연애의 질은 이전 인생 최고치. 오! 처음으로 평등한 사랑 가능이래. 오케이. 뭔가 시기적으로는 어그러지고 서글러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볼까? 내가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 이번에는 점성술을 먼저 볼게요. 이 질문은 아주 차트답다. 이 차트의 유혹 방식은 눈에 띄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 구조를 건드리는 방식. 본능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무기를 정확히 인식해야 해. 너는 꼬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빠져들게 만드는 타입이다. 먼저 다가가서 들이대는 유혹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섹시함을 과시? 일단 섹시한 게 없습니다. 감정 어필? 감정 표현도 못해 죽겠는데 무슨 어필이야. 존재 자체로 작동하는 유혹. 말 안 해도 에너지 자체가 선명하다.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꾸밈없는 솔직함. 솔직한 리액션. 망설이지 않는 태도. 감정이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1차 유혹 포인트야. 계산하면 매력 반감됨. 저의 이제 무기는 말과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진짜다. 가볍게 웃기지 않음.
아무 말이나 맞장구 치지 않음. 사회야. 엄청 어른이 이야기를 했어. 사회적 동물이면 어른이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말이거나 별로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사회성 결여된 느낌으로 그냥 이 정도가 끝. 이상한 말인데? 상대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짐.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더 똑똑해진 느낌이야. 진짜? 이건 진짜 제가 많이 묻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진짜 많이 질문해요. 흥미롭다라는 거. 전 진짜 흥미로운 거에만 흥미로워해요. 왜 그런 거야? 이것도 흥미와 호기심이 막 섞여 있는 질문이에요. 막 그게 막 너 왜 그래? 막 이 뜻이 아니라 뭐야 진짜 왜 그런 거야? 진짜 너무 궁금해. 야, 세 번째로 결정타가 있네. 보이지 않는 친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밖에 없어요, 다? 와, 기술적인 게 진짜 하나도 없네. 다정하지만 드러내지 않음. 모두에게 친절한 것 같지만 선택적 공감. 아, 이거를 남자친구들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걔네들한테 진짜 친절하고 다정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비남자친구들이나 그냥 일반적 관계 있죠.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라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정말 친절까지만, 그러니까 예의까지만, 공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하다 싶으면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들은 모르죠. 걔네들은 계속 내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려나? 이거는 상대한테 뭐라고 하는데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고 합니다. 너의 유혹은 섹시함이 아니라 깊이야. 제가 상대의 숨기고 싶은 욕망을 알아차려가지고 말하지 않는 불안도 찝어내고 이 사람 앞에는 가면은 쓸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게끔 한대요. 상대가 더 집착.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 모르겠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뭘 한 거 없잖아 지금 이 문장에서도. 아니 결정타가 3단계에 있었는데 뭐가 또가 많아. 결정적 순간 이 사람은 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다가가고 싶다. 질투 가시 없습니다. 감정 구걸? 감정 구걸이란 게 뭐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약해 보이기가 어렵고 헌신을 과시하는 것도 웃긴데 나 너 좋아해 먼저 말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좀 재미없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표현이 좀 별로긴 했어. 근데 해봐야 알지 그것도. 여기도 비슷하게 말하네. 의도적으로 꼬시는 타입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맞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거든. 야 잠깐. 아까 뭐라 그랬냐? 이런 비슷한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본능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무기라고 했거든. 말로 끌지 않고 태도와 거리감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타입. 쉽게 안 열리는 사람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차갑고 정제된 인상에 감정 노출이 적기 때문이죠. 말수가 적은데 핵심만 찌를 때 상대가 빠진다고 합니다. 아, 쓸데없는 리액션. 아까 말했죠. 공감을 막 남발하는 스타일 아니고요. 가끔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나를 정확히 보고 있다. 사주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가면은 쓸 필요가 없다. 점성술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일치하는 게 있죠. 다정하지만 드러내지 않음. 다정하지만 들러붙지 않음. 무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정확하고 포장 안 하고 가끔 차가운 농담. 이거는 이쁘게 표현해준 거야. 차가운 말이야 그냥. 유혹하려고 애쓰는 순간 매력이 줄고 그냥 너답게 기준 지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타입이다. 절대 급해 보이지 말고. 제가 느끼기는 문장이 다르지 느낌은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끌리는 유형과 특징. 만만하지 않은데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 자기 일, 루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연애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음인데 저는 뭐 휘둘려도 돼요 사실.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 휘둘리는 순간이 있겠지 또. 사람이 다 그렇지. 근데 연애가 중심이면 좀 힘들어요. 너는 상대에게 흡수되거나 흡수하는 관계를 싫어. 맞습니다. 그래서 나 없이 잘 사는 사람에게 끌린다. 맞아. 말보다 태도가 단단한 사람. 약속, 행동, 반복성으로 신뢰 쌓는 타입 너무 좋아하죠.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이게 포인트야. 어디 가서 헛짓거리 하지 않겠다. 직접 자극 있는 사람. 중요. 필수 조건. 야, 나를 너무 잘한다. 그래, 외모는 취향 영역이야. 근데 재미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또 웃긴 게 제 인생의 기점을 바꿨던 연애에 있다고 했잖아요. 대화가 늘 가볍기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깊게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했다? 근데 다시는 못하죠. 충분히 내가 아닌 연애를 해봤는데 다시는 못하겠더라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 이유를 찾다 아, 그냥 사랑이라서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났어. 그런데 이게 진짜 필수 조건이에요. 생각이 결이 있음. 너무 좋지. 저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감정 과잉. 이거는 근데 누구나 싫지 않아? 감정 기복 심한 스타일 누구나 싫지 않아? 필요할 때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 이건 누구나 좋지 않아?
뭐지?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는 존중. 너는 연애에서 귀여운 거, 애교 많은 것보다 존중, 경계 지켜줘, 말 함부로 안 하는 태도. 근데 귀엽고 애교 많은 것도 좋은데? 좋긴 해. 귀엽거나 애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한테도 하더라. 외형 분위기에 끌리는 특징도 있어. 깔끔한 스타일 너무 좋지. 과하게 꾸민 스타일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거는 모르겠다. 눈빛이 안정적은 뭐야? 불안정한 눈빛은 뭐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 보이는 사람. 아 근데 이건 맞다. 에너지 소모가 적어 보이는 사람, 이 표현이 맞네. 이 뜻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에너지 소모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봤고 점성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끌리는 타입이랑 결국 인생에 들어오는 타입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봐야 정확해. 겉은 차분하고 단단한데 안에는 말하지 않는 깊이 상처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 제가 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 쉣. 책임을 피하지 않음. fall in love. 자기 기준 분명. 너무 좋지. 자기 기준 루틴 1. 사주에도 나왔죠? 연상. 거의 저는 연상 위주로 만나고요. 어른이라는 타이틀이 맞아요. 어른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 어른미가 있어야 돼요. 어른미.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 다른 건 모르겠어. 이건 좀 치이는 포인트야. 이거 진짜 치이는 포인트입니다. 제 공간을 존중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서. 서운해하는 사람들 더 많아. 하지만 끌리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말 안 해도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 자기 얘기는 과하게 안 하는데 말 한마디에 세계관이 느껴질 때. 김서지가 좋아하는 단어죠? 세계관. 농담 속에 철학이 섞여있을 때 이거 베스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침묵의 시간이 있다. 그럼 저는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백으로 느끼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백은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 억지로 채워야 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여백이 생겼는데 내가 그 말을 채우려고 막 노력한다?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술, 사상, 심리, 철학 코드가 있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집, 고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거 내 스타일은 맞네? 감정 브리핑형이 뭐야? 이거 단어가 개웃기다. 감정을 브리핑해? 나 이런 상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좀 무서워요. 상처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약한 포인트. 맞아. 위험하지만 사실이야. 저는 상처를 극복하려는 사람. 근데 이게 상처가 아니어도 단점이나 좀 좋지 않은 점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좀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무너졌었지만 다시 세우는 중인 사람. 이게 사실 불쌍해서, 동정해서 이렇게 막 끌린다기보다 나랑 비슷해서예요. 자꾸 내가 보여. 그래서 과거를 안고도 앞으로 가는 사람을 강하게 반응합니다. 인생 한번 크게 흔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묘하게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요. 근데 이게 끌린다는 게 응원 포인트로 끌리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노력이 결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느낌인 거예요. 그치? 그렇지. 구분해야지. 나 불쌍해. 나 힘들어. 나 도와줘. 연민중인 사람은 안 돼요. 이 말 안 해도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사주에서 지적 자극이 있는 사람. 조금씩 다르긴 해. 그래도 좀 사주는 점성술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서를 단계별로 적어줘. 이번에는 점성술을 먼저 볼게요. 너는 훅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벌써부터 연애가 안 맞는 것 같아. 까다로운 것 같아. 1단계 에너지에 먼저 반응. 살아있다, 선명하다, 재밌다라는 느낌이 오면 관심 온. 잘생긴 스펙보다요 저는 그 사람의 기세 태도, 자기 확신에 먼저 반응합니다. 일단 더 보고 싶다. 맞아. 이 포인트가 중요해. 한 번 더 보고 싶다. 저는 좀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한 번 더 보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안전한 거리감만 있어 유지한다. 빡세다잉. 상대가 들이대면 오히려 식기 쉬움.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진짜 외모나 스타일도 좀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상 루틴도 좀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아침에 이야기해도 되겠지? 제 유튜브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거나 아침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해서도 나 지금 업무 중이라서 몇 시부터 카톡 가능해? 나 지금 미팅 들어와서 잠깐만 이런 말을 미리미리 해주고 퇴근해서 저녁을 요리해 먹는 남자였어요. 한 번 더 보고 싶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밤마다 저랑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만 무슨 미팅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 막 해줬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저랑 연락한 지 한 10일? 3주? 너무 큰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 너무 힘들었네. 방금 이야기했던 썸남처럼 확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고장나요. 자, 그래서 2단계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3단계 왔어요.
말 표현 좋다. 대화에서 두뇌가 젖는다? 두뇌가 촉촉해져야 돼요. 말했죠? 아바타 뉴런 공유가 돼야 돼, 우리 사이에.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나면 내 세계가 넓어진다. 진짜 핵심 트리거야. 야, 내 일기장 봤냐고. 그 사람이 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그래서 일기에다가 적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막 일기장에 적어. 4단계에 왔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안 빠졌어요? 사랑의 결을 보고 있어요. 근데 태도입니다. 예의, 책임감, 약속, 선 지키는 방식을 구조로 체크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여자 꼬시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가? 저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그 사람 뭐 인생의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관계적 책임감이 좀 크거든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가볍게 행동하나? 막 이런 것들죠. 여기서 통과해야 마음이 열려. 탈락하면 바로 차단이야.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3단계에서 탈락해도 차단이고 2단계에서도 탈락하면 차단이야. 1단계는 차단 안 해. 왜냐면 한 번 더 보고 싶다가 생각이 안 들면 두 번째 안 보거든요. 차단이 아니라 그냥 안 봅니다. 자, 5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친밀감이 생기며 깊이로 잠긴다. 밤, 조용한 공간, 둘만의 분위기. 다 내가 좋아하는 상황들. 지금 이거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 상태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호감인 거죠, 호감. 확실한 호감. 판타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읽기라고 적혀 있지만 관심 있는 상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궁금해져요. 6단계에 이제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대가 나를 숨기지 않고 보여줄 때? 이거 뭐지? 주변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 이 뜻인 것 같아. 그치? 고등학교 친구도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거 같아. 근데 내가 그걸 알아차렸는데도 떠나지 않을 때? 이게 뭐지? 이거 문장이 바뀐 거 아니야? 상대가 나에게 욕망, 두려움, 취약점 같은 거를 숨기지 않고 나한테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다 보여주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 뜻 아니야 이거? 이건 떠날 수 없겠죠. 이건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신호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건 가볍게 못 끝내겠다. 갑자기 좀 슬프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7단계입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단순히 좋다로는 저는 오래 못 가요 진짜. 함께 있을 때 내가 확장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이것까지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연인에서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오케이, 그럼 사주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검증신뢰 깊어짐. 비슷한데? 가자. 잘생김, 예쁨보다 분위기, 태도, 말투 먼저 본다고? 너 어땠어? 젠장. 호기심 발생, 대화의 논리, 깊이, 센스를 막 체크하고 말보다 일관된 행동은 스캔함. 4단계가 여기서는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밀당 못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 밀당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회피, 기비 보이면 바로 식습니다. 이 단계부터 너는 갑자기 다정해진다. 신기하다. 다정이란 키워드가 신기하네. 다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느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지금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건 너무 막 체크하게 되고. 내 방금 말 들었나? 설렘은 힘들어. 설렘은 힘든데 안정감으로 마음이 붙는다. 이 녀석들. 선택의 확정이 4단계에 와서야지 사랑 스위치가 클릭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끌기보다는 정의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배려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선순위가 됩니다. 약점, 과거, 불안 같은 진짜 손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 엄청난 거예요. 여기 적혀있네. 장난스러운 연애 불가. 이거 진짜 장난스러운 연애가 아닐 때 하는 거야. 지금 친구들에게도 제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 불안 같은 거 공유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미래 얘기, 함께 사는 그림 들어와야지. 이 이야기 하고 있으면. 내 편으로 인식.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죠. 결론 단계예요. 신뢰가 유지되면은 오래가고 현실적으로 단단해지. 좀 많이 비슷한데? 이 단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비슷한데? 이거 볼까? 내가 연인에게 거의 하지 않는 말. 사주에서는 나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을 제가 안 한다고 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도 잘 안 느껴. 맞아. 의존하는 말 자체가 어색함. 이게 맞아요. 저는 의존 자체를 어려워하고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 너한테 다 이 느낌의 의존이 아니라 살짝 기대는 것도 의존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좀 상대방한테 부담이 된다. 내가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생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절절하고 이건 안 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기본 가정.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지만이 연락을 한다? 그건 좀 기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24시간 달라붙자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연락을 안 한다? 나 얼마나 좋아해?
저 그래서 예전에 옛날 CF 중에 나 좋아하는 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런 멘트 있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날 좋아하는 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봐.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건데 저 그 문장 자체를 진짜 오랜 시간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이지? 서운한데 그냥 괜찮아. 이중 메시지 안 해. 아 맞아요. 이중 메시지 안 해요. 서운한데랑 괜찮아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좀 서운하네 라든가로 할 텐데 서운해 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받는데 상담해주는 쌤이 해야 한다. 서운한데 라는 말을 해야 너가 덜 서운하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맞는 표현인 거야. 아 오빠 나 좀 그거 서운해 라고 말을 해야 내가 덜 서운해진다는 거야. 와 진짜 전문의는 달라. 진짜 전문의는 달라. 그래서 제가 서운한데 속상한데 라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뭐 서운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서 연습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감정 테스트야 이게 왜? 아 서운했는데 괜찮은 척을 했구나. 그래서 감정 테스트구나. 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안 괜찮은 거 오빠는 깨닫겠지? 라는 이런 감정 테스트구나. 아 감정 테스트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면 마음에서 이미 정리 시작. 이거는 진짜 이별 징후예요. 이건 이별 징후예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걸 말하지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로 퉁치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아 여기 적혀있구나. 여기 밑에 걸 못 읽었어.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 그래서 저 진짜 싹싹 빌거든요. 습관적 사과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선택하기 싫은데 왜 그런 거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의도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괜찮아. 진짜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왜 이런 거야? 이런 돌고 도는 말 안 해요. 생각해보면 이유 있거든. 원인이 있거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쳤잖아. 그 문제가 있잖아. 해결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또 침묵 있죠. 이 침묵은 또 이별 신호긴 해요. 아, 더 이상 뭐 말하거나 행동해봤자 큰 의미 없을 텐데. 이 무력감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력감이 너무 싫어요. 상대 입장에서 가끔 이렇게 느낀다.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런데 기복이 없어서 편하다. 제가 엄청 불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기복은 저도 제가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예민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때 감정 기복이 있을 때 그걸 느낄 정도예요. 너의 사랑은 말이 적어서 약한 게 아니라 가벼운 말을 안 써서 무거운 사랑이다. 그런데 가벼운 말을 좀 쓸 줄 알아야지. 마음의 깊이가 어떻든 농도가 어떻든 해야지 선이야. 자 점성술로 가겠습니다. 뭐야? 나 지금 똑같은 사이트 킨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네? 뭐야? 나 넣었으면 안 돼. 거의 안 함. 필요하다는 말을 약해지는 말로 인식한다. 아, 그랬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부담을 주면 이 사람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야 여기 적혀있네. 입으로 말하면 관계 균형이 깨진다고 느낍니다. 네가 없으면 외로워. 외로울 때가 있지. 이거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 전 오히려 외롭거든요. 없을 때는 아무 느낌 없는데 있을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외롭냐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감정 책임을 넘기는 느낌. 감정 책임을 넘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견디고 괜찮은 척하고 더 독립적인 척 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상담해주는 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게 그거였어요. 서운하다고 말해야 덜 서운해지고 속상하다고 말해야 덜 속상해지고. 근데 외롭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실 그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데 쌤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선희씨.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그쵸? 서운했어. 확실히 말해줘. 나 사랑해? 근데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왜냐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해라고 그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연인인데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 조금 사랑해 이건 안 되고 사랑해 엄청 사랑해 엄청 사랑해 대답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건가? 약간 답정너인 건가? 나 이런 상처가 있어. 이 괄호가 포인트야 진짜. 정말 극소수에게만. 너에게 상처 공개는 신뢰가 아니라 권력 이전에 가까움.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상처를 듣고 나서 나의 상처를 갖고 휘두르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봐봐. 내가 상처를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운명권에 들어와 있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제 친구들은요 거의 운명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떠난다고 해도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붙잡을 수 없지. 떠나는데 이유 있겠지. 근데 그들이 떠난 그 빈자리는 평생 비워져 있을 거예요. 누구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운명권에 들어오는 남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런지 남자로서보다는 지금 친구 관계나 나 이제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인간관계로 생각하게 되네. 괜찮아, 내가 다 맞출게. 와... 거의 안 하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가 괜찮아, 내가 다 맞출게라는 말은 안 했어. 근데 행동으로 했어. 그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한 연애는 색깔이 다른? 스타일이 다른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높낮이로 표현을 할게요. 그가 생각하는 연애 스타일이 이 정도면 제가 하는 연애 스타일은 이 정도였던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 부족하고 속상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가 원하는 만큼 할게. 진짜 부단히 노력. 진짜 부단히 노력. 저 이때 진짜 이 시기에 제 일상이나 루틴도 진짜 많이 진짜 속아냈어요. 이 사람의 이 스타일에 맞추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덜 속상하고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들겠지 했는데 아뿔싸. 이 사람은 여기가 시작 포인트였던 거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미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연애 스타일에서는 이게 왜 어려워? 이 정도 연인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점.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연인 간의 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어. 놀라운 점. 김선희가 또 맞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더 알겠어. 그런 연애가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아니더라고. 대신 선별된 헌신만 실해. 이거 진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선별된 헌신만 해요. 발음 왜 이래? 맞아.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좀 무서움을 느껴요, 진짜. 왜 나한테 다 맞추려고 그래? 연인은 종종 이렇게 느낀다. 사랑하지는 모르겠는데 떠나지도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주 하는 말을 보자. 이번엔 점성술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읽어봤네. 이건 AI 말투예요. 김선희 말투, 김선선 말투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 하는데 이유가 다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훑들어맞들어 할 사람 아니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오. 진짜? 상대는 가끔 관심 없다고 오해한다고? 아이씨, 관심 개 많은데. 관심 개 많네,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막 넘기는 말로는 안 써요. 진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침묵이야. 왠 줄 알아?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한 거지? 뭐지? 이유가 납득이 됐어. 그때 이 말을 꺼냅니다. 여기 적혀있잖아. 용서하기보다 이해 선언에 가깝습니다. 진짜. 너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걸 조용히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야, 너 내 말 들었어? 듣긴 한 거야? 라든가 뭐야, 너 화났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습관도 있어요. 잠깐만. 이 뜻은? 이걸? 나 잠깐만 생각해볼게. 이 뜻이고 죄송해요. 저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말도 엄청 많이 해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이거 진짜 많이 말해요. 이거지 이거. 너가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둘의 그 의사소통의 문제? 너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둘이 좀 의사소통이 안 돼 라고 말하거나 근데 그거는 좀 시스템이 좀 썩어 있어 막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말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난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옳고 그러니 뭐 이기니 지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고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은 분명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비슷하면 쾌감. 오빠랑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쾌감. 이건 좀 슬픈데? 이 말이 반복될수록 연인은 네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좀 부담된다는 거야?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금 이따 얘기하자. 이거 진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야마 돌기 직전 퇴근하고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해봤더니 별로였어요. 말도 이상하게 나가. 뒤틀린 말로 나가. 내 생각과 다른 말들. 사랑이 식으면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말하자 이런 말 아예 안 해요. 사랑이 식으면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말로 해요. 저는 같이 가줄까? 너의 사랑 고백은 존재 유지. 네 옆에 계속 내가 존재하겠다라는 거를 사랑 고백으로 한대요. 사랑에 대신 나오는 말이래. 몰랐네. 진짜로? 너는 나한테 중요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사조에서는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맙소사. 진짜 많이 하는 말. 귀찮은 일, 책임 있는 일일수록 제가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라는 표현 혹은 제가 할게요.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저. 이 표현으로는 안 해.
어차피 선택권은 상대방이잖아요. 혹시 이런 거 있다는데 알고 있어? 라든가 뭐가 있다는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는 하죠. 전 이 표현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무책임한 위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위로해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아. 관계에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이해했어. 이건 모르겠어요.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덮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근데 이게 왜 내가 이해했어로 나와? 이 말이 쉽게 안 나와서 모르는 건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왔죠? 너가 편한 쪽으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똑같은 것 같고.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하자. 야, 어딨어, 이거. 여기 있지?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네 잘못 아니야? You're not fault. 여기 있죠?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말보다 더 많이 하는 비언어적 말이 많다. 너의 사랑은 사랑이보다 내가 여기 있어야 더 가깝다. 무서운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연인에게 들으면 상처되는 말. 벌써부터 심장이 아픈데 연인에게 내가 자주 하는 말도 점성술과 사주가 좀 비슷하게 나왔죠. 맞아. 무섭다. 얼마나 상처될까. 가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을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나는 진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고민도 했고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 나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 예민함으로 퉁친다.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맞냐? 네가 이상한 사람이 돼. 그치. 무시당한 느낌이죠. 근데 이 말을 남자친구들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들을 가장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하지만 진짜 뭔가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연애. 그것과 비슷한 친구 관계가 하나 더 있었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랑 진짜 안 맞아. 근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커. 그래서 서로 아동바동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친구 관계. 저도 제가 한 말들이 걔한테 상처가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걔가 한 말들이 나한테 족족 직격탄을 꽂히는 말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건 맞아요. 가스라이팅 기미가 느껴지면은 가스라이팅이 뭐겠어요? 내 말이 다 맞고 너 말이 틀린 거라고 계속 논점을 흐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는 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진짜 논점 흐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유리하게만 자꾸 말을 바꿔서 하고.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랑 진짜 잘 맞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다들 그렇게 해.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좀 쉽게 가자. 너 너무 진지해.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저한테. 그래, 내 기준을 깎아내리는 말. 가볍게 취급하는 느낌. 내 기준이 높은 건 아니야. 기본이라고. 그 정도로 힘들어? 저는 이 말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 거고 아니 힘들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신기하네. 이런 말을 근데 인간한테 할 수 있어? 너는 원래 그래. 2023년도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연도까지 기억해, 난 진짜. 내가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 일기장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하는 글이 진짜 많아요.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 원래라는 단어는 1인칭이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타인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걔가 썼다. 진짜 무례하다. 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회를 싫어해. 이건 가능해. 나는은.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해도 2년 뒤에 말 바꿔도 돼. 나는으로 말했으니까. 근데 타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원래 그런지 알지. 지가 어떻게 알아. 내 인생 33년 네가 다 봤어? 봤어도 몰라. 우리 아빠도 나를 모르는데 지금 무슨. 그래서 굉장히 무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해, 나 너무 심장 아파. 네 말이 늘 맞지. 넌 맞는 말만 하잖아. 내가 말을 지금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대화 종료 선언하는 게 저는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를 너 혼자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라고 들려요. 이거 다 맞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싸움이 시작된 것보다 싸움 중에 이런 태도가 진짜 상처고 그 순간 빠르게 남자친구 사진들을 삭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집 가는 길에 택시 타자마자 얘 사진 다 지워야지 이 생각해요. 이거 아까 그 말에 똑같죠? 쉽게 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상황을 축소하고 감정을 단순화시키는 말로 들려요. 또 그렇게 복잡하게 해. 감정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데 꺼내기만 하면 이미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한 거였고 그리고 그 말하는데 기준과 판단에 자부심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특히 아픕니다. 기준에는 자부심은 모르겠어요. 기준은 바뀔 때도 있고 가끔은 고집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이건 모르지만 이 말하기까지의 판단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점성술과 비교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마음 아파야 돼.
가자, 가자. 너 혼자서도 잘하잖아. 너 나 필요 없잖아. 그러면 겉으로는 쿨하게 넘깁니다. 쿨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다 혼자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댔던 게 조금 부담스러웠나 보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씨. 너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한 사람 없는데? 감정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감정은 있어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봐봐요. 감정 표현 방식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고 내 사랑이 같다라는 말로 들렸다는 거는 이 문장으로가 아니라 아마 너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좋아해? 써서 나 좋아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긴 해? 너 내 생각은 하니? 제발 존나 합니다. 네 생각. 하지만 설명하려다 포기를 합니다. 사랑을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끼고 그 순간 말을 멈추고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에게 해왔던 행동들을 검토해서 아, 내 사랑이 닿지 않았구나. 내 사랑 표현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쉽게 생각해. 좋게 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넌 너무 진지해. 생각하는 게 곧 존재 방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그게 무가치하다 생각했으면 안 했어. 괜찮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 방식이다.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거 있었냐? 있어? 이런 거. 왜 그렇게 혼자 결정해? 왜 넌들 맨날 네가 결정해? 왜 통보야? 변명할게요. 그 전에 이 말을 결론으로 내기 전에 대화 시도가 있었어. 너와 같이 결정하고 싶었어. 안 된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결정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중요한 걸 더 말 안 하게 된대. 진짜 개까다롭네. 넌 늘 이런 식이야. 너무 마음 아파. 그건 네가 너무 예민아이야. 예민한 거 어딨냐? 여기 있다. 가장 치명적. 감정 공유 루트가 완전히 다 차단됩니다.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건 근데 누구나 이렇게 표현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거야. 네 방식을 잘못됐다. 이건 근데 이 해석은 좀 달라요. 저는 너는 왜 항상 혼자 버티려고 해? 라고 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거는 이별로 가는 설국열차 티켓이라서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좋은 거 듣자. 연인에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이번엔 점성술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남들이 좋다는 말이 너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특정 문장만 깊게 스며든다? 이건 또 AI 말투야. 인간은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김은숙이 되게 글렀다, 넌 진짜. 난 네 생각 듣는 거 좋아. 난 네 이야기 듣는 게 좋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알겠어?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 말이어야 해. 인간을 그렇게 말해, 이 녀석아. AI 녀석이 뭘 알아. 알아서 잘했겠지. 이 말도 전 좋고요. 이게 막 성의 없는 말로 안 들리고 날 진짜 믿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너무 좋다. 그 생각 너무 좋다. 이런 이제 이 반응들. 네 판단은 믿어라는 말은 인간이 안 한다니까? AI 녀석아? 이것도 AI 말이야. 너의 사랑 방식을 정확히 알아봤다는 증거라면 이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랑 있으면 편해. 이거야. 말 안 해도 네 마음이 느껴져. 이런 말 안 한다고. 기분 좋은 말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솔직히 눈빛입니다. 말 안 해도 네 마음이 느껴져라고 보통 상대방들이 이런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마음을 딱 봤을 때 그 상대방도 느껴진다면 짓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입니다. 이거는 내 사랑 방식은 이거야. 구구절절 이해시켜주지 않아도 아는 그 느낌. 네 방식이 틀린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나 봐. 사실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네 방식이 틀린 게 아니야. 뭐지? 진짜 김은숙 작가님은 못 되겠다. 너 진짜 부담이 아니라 기여다. 이 포인트가 진짜 저한테 좀 치이는 포인트거든요. 상대방이 표현해주면 뭐 예를 들어 너가 있으면 일이 잘 풀려. 그치, 이런 표현이지. 너랑 얘기하다 보면은 정리되는 것 같아. 역시 좋겠네. 문제를 정리해주는 사람.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맞아요. 말하고 싶어지는 문구네요. 굳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청개구리 포인트를 잘 노렸는데?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치이는 포인트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점성술과 얼마나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난 네 판단 믿어. 있는 것 같아. 문장 구조도 이거 AI가 생각하는 거라서 그 AI 언어의 한계다. 이거는 최상급 언어래. 네 방식이 이해돼. 어딨어? 이거지. 네 방식이 틀린 게 아니야. 네가 있어서 이건 든든해. 신뢰 기반의 기대. 이런 거. 일이 단순해져. 이거는 점성술에는 없는 말이지만 살살 녹죠. 살살 녹아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 있어요. 그렇게 기복이 크지 않아서 좋다고. 항상 감정 표현을 상대방이 느낄 만큼 내가 잘 못한다는 족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상태여도 괜찮다라는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그 느낌이 드네. 너는 나를 흔들지 않아서 좋아가 이거 같아. 일관돼서 좋아랑 비슷한 것 같아. 난 네 편이야도 있었잖아. 없었어? 야, 없었냐? 없었네? 이거 좋아. 난 네 편이야. 난 무조건 네 편이지. 이것도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라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상대가 너한테 하는 행동들이 화가 나. 이런 표현들. 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있었냐? 이건가 보다. 죄송해요. 새벽 2시라서.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이거 한번 볼까? 대한해연 제외하고 사주만 봤을 때 사주로 번 나의 재능, 쓸 수 있는 능력, 정밀하게 보고 오래 버티며 결과로 증명하는 재능입니다. 구조 이해와 분석 재능은 타고났습니다. 사물, 사람, 상황의 구조를 파악하고요. 감으로 넘기지 않고 패턴으로 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패턴은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능력이 타고났습니다. 집중 지속력, 장기 몰입 재능, 한 번 꽂히면 깊게 파고들. 라이크 점성술. 나 그 점성술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물론 아직 이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다 모르고 이 행성들도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대략적인 그 의미까지는 지금 공부했거든요. 근데 2달 동안 공부해도 여기였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사주를 10년 공부했습니다. 철학관을 20년 운영하고 있어도 아직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에? 왜? 했는데 2달 만에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겉보기보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대충대충 하다 말 것 같거든요. 저도 제 이미지를 알잖아요. 머리 시간과 깊이가 비정상적으로 긴. 재미가 없으면 끈기도 없어집니다. 위험 감지, 위기 대응 재능. 위기 상황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질. 상황이 틀어질 조짐을 빨리 느낌. 의사결정 포지션, 리스크 분석 다 재밌죠? 기준 설정 재능, 선 긋는 능력이라고 표현해주네 이걸. 핵심만 남김. 그래서 제가 미팅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주제는요 이렇게 정리전분 역할을 종종 하고요. 근데 재능이 이렇게 많아. 환경을 덜 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외부 인정이 없어도 버팁니다. 혼자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혼자 하면 더 잘하는 유형이긴 한데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은 더 오래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함께 해야 오래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하면은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구조를 감지하고 정리하는 능력. 사람, 조직, 상황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본다.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혼란 속에서도 어디가 핵심인지 바로 짚음. 이거 다 있었죠 지금 사주에. 정리하는 능력이랑 이 구조 파악.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 위기시 도망보다 대응을 선택한다. 긴급 상황일수록 오히려 또렷해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짐. 진짜 중요한 순간에 리더 역할로 튀어나옴. 깊이를 다룰 수 있는 심리적 내구성. 무거운 감정, 타인의 그림자, 극단적 상황을 망가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음. 역순으로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견딜 수 있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뭐 깊이라고까지 말해주는 거는 점성술이 예쁘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잇는 감각. 판타지 나왔죠? 말 안 한 감정도 감지, 공기, 분위기, 타이밍에 민감, 상황의 다음 장면을 먼저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섣부른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타인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양날의 지능도 있어. 혼자 버티는 능력. 위기 때 자기 안에 세계체가 찾고 외부 지원이 없어도 가능함. 외부 인정이 없어도 버팀. 도움 요청이 늦음. 상담해주는 선생님도 이거를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극한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타. 이건 너무 멋있다. 멋있게 말해주네. 사주랑 점성술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기해. 그냥 태어난 연도와 월, 일, 시간. 이거는 뭐 같다 하더라도 사주는 내가 갖고 있는 목의 기운, 금의 기운 이런 걸로 막 보고 또 한자 막 조합하고. 점성술은 행성도 있고 직선들 막 이런 걸로 각도도 나와요. 각도 막. 그러니까 뭐 사주를 보든 점성술을 보든 둘 다 재밌고요. 사주가 좀 더 잘 보는 영역이 있고 점성술이 더 잘 보는 영역이 있다고는 해요. 물어볼까? 바로 물어보자 얘한테. 사주와 점성술의 차이. 뭐 둘 다 하늘 정보를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중국 명리학이 사주의
사주의 기원이다. 이 아래가 지지고 위에가 천간이에요. 하늘이고 여기 땅이 있네. 이게 뭐 기둥도 있고 막 그래요. 타고난 인생 설계도와 운의 흐름을 잇는 동양 시스템. 점성술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그리스에서 서양으로 왔어요. 우주 속에서 나의 심리 구조와 성향을 잇는 서양 시스템. 직업, 재물, 운은 사주로 보는 게 좋고 점성술은 연애, 자아와 관계.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점성술 그래도 2달가량 찍먹하고 있잖아요. 점성술은 나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타인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연애를 통해서도 나에 대한 새로운 모습도 막 발견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과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근데 보통 그게 연인일 때가 더 많으니까 연애, 궁합, 점성술로 보면 좋다고 듣긴 했었어요. 현실과 인생 흐름에 좀 강하대. 사주가. 여기까지 사주랑 점성술의 차이까지도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새벽 3시를 달려가고 있고 사실 감기약을 계속 때려박고 있어가지고 잠을 지금 막 자는데 그래도 하나 더 해보자. 이건 뭐냐면 좀 뭔진 모르겠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보내줬어요. 이런 프롬프터를 보내줬어요. 궁퉁보감 기준, 조후 용신을 분석하고 물상에 대해 설명, 만세력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으라고 했나? 해볼게요. 그래. 좀 어려워졌어요. 차갑고 젖은 환경에 보석이 묻혀있는 구조. 땅속에 금이 있는데 이 금은 우선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보호한 뒤에 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건가? 온도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한기가 과다야. 나는 마음과 몸이 모두 냉한 성향이야? 생각이 많고 감정이 안에 고임. 차갑고 젖은 칼 상태? 무슨 상태인데? 화. 그래서 지금 적토마의 해잖아요. 병오년. 신금을 보석으로 만드는 불이야. 불이 중요해. 불이 들어와야 판단력과 자신감이 올라가고 삶의 추진력도 올라가. 뭐야? 정화가 이상정? 이건 뭐지? 일단 가겠습니다. 근데 내 신금은 땅속에 있어야 보호받아. 왜? 물은 충분해. 목은 없어도 돼? 물상을 풀어보면 보석, 세공대 칼, 정밀 도구, 얇고 예민한 금속이다. 겨울에 얼어붙은 은장도. 야, 표현이 시적이다. 또 이런 거 치이죠? 물속에 잠긴 보석. 차가운 금속악기? 이건 좀 별로? 냉장고 속 메스? 더 별로? 하얀 거 탑은 좀 별론데? 쓸모는 있지만 꺼내 쓰기 어렵다. 얼어붙은 은장도 너무 차가워. 그 은장도가 뭐야? 여성들이 품고 있다가 쓸 일 있으면 바로 꺼내가지고 사시미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쓰기 어렵다고 차가우면 만지기가 싫어. 근데 물에 잠긴 보석은 쓸모 있지 않나? 꺼내기도 쉬운데? 얼음 속 보석이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녹슨 칼이 다듬어져서 명검이 되고 차가운 금속은 예술품이 된다. 진짜? 말이 살아남, 리더십 생김, 연애, 인간관계 활발, 일의 속도가 붙음. 너무 좋은 일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와야 한다. 빨강, 주황 계열 이건 뭐야? 색깔도 빨강, 주황 저 어렸을 땐 좋아했고요. 지금은 파랑을 더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나와. 표현활동, 말, 글, 창작, 햇빛.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름에 기쁠희를 써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까지 제 이름이 착할선 기쁠희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이제 갔을 때 기쁠희가 아니라 빛날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좀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날희잖아요. 빛나다잖아요. 근데 제가 선이인데 영어 이름으로 써니를 쓰니까 써니가 이제 빛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썬썬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빛날희라는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제가 게임 캐릭터도 김햇빛, 김태양 이런 걸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피해야 할 거 밤샘. 지금 새벽 3시죠. 불이 켜질 때 비로소 제 역할하는 보석이다. 이건 뭐야? 이게 뭔데 대체? 연애물상 이걸 보자 이거. 이걸 봤어야 했다. 여기서도 이거 나오네? 사랑을 가볍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놀이로 생각하진 않지. 뭐야?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사주에 배우자 인연이 없다고 하면 결혼 구조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은 다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애는 별론가 봐. 배우자 물상, 따뜻함, 표현력 있음, 추진력 있음, 감정 전달이 빠름, 말이 부드럽고 밝은 사람, 교육, 상담, 기획, 예술, 서비스, 사람 상대하는 일, 정서적으로 온기가 있는 사람이 최고 궁합. 이걸 보지 말고 대운에서 언제 화가 들어오는지를 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오차가 1년이야? 크게 노네. 36살까지? 여긴 연나이죠. 그렇게 해도 34살이야. 2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가? 37살? 이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오히려 정확해. 이거야 하는 사주? 뭐야, 이거 놓치면 손해? 세운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야? 이런 단어 나 지금 처음 들어. 오세훈이라는 말 있지 않아? 오세훈.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시네? 2025년에서 2027년. 지금이죠? 연애, 결혼, 씨앗 심기가 가능. 결혼하면 어떤 아내 타입인지는, 이거 좀 궁금한데요? 알려야죠. 연애 스타일에서는 알잖아. 내가 어떤 연애 스타일인지. 근데 결혼이라고 다를까? 결혼이라고 다른 것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완전 달라. 뭐야. 어디 마이크 연결돼 있니? 결혼 전에는 차분하고 거리감도 있고 혼자 잘 버티고 감정 표현을 아끼는데요. 안정되면 확 바뀝니다. 이 사주는 결혼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구조야. 아내로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 안정, 관리, 실질, 시시시시. 이벤트형 아내는 뭐야? 크리스마스에 돋보이는 아내야? 짜증나는데? 아내가 있어도 티가 안 나는데 없으면 바로 무너진대.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티가 나야 될 거 아니냐고. 남편이 회피형인데 왜 결혼했어? 이 남편이랑? 책임감도 없는데 왜 결혼했어?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나의 물상을 그림으로 그려줘. 이 물상이 뭘까 대체? 어떻게 그려줄 거야? 내놔. 내 물상 이미지 내놔. 얼음 속이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빛나지? 이 물상 그림에 대해 설명. 봐봐, 이거 페이드 아웃도 시키고 여기 뒤에 장작이 있어. 물인 것 같아. 그쵸? 매우 정확하게 시각화한 이미지다. 본질은 단단하고 변형되지 않은 가치인데 나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완성되는 존재다. 완성도를 타고난 원석에 가깝다. 너무 세상에 일찍 노출되면 안 돼. 이 다이아몬드가 깨질 수 있거든. 왜냐면 원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질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를 차갑게 유지하면서 버텨온 시간을 뜻해. 불이 다이아몬드는 태우지는 않고 얼음만 녹이면서 빛을 만들어냈다고? 이게 반짝이네. 이게 반짝이네. 물과 얼음이 녹는 장면은 감정이다. 억눌린 감정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성숙하게 개방하고 있다. 외부 평가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의 근원. 시간이 오면 스스로 드러나는 타입. 그래서 빛이 반사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내는 빛이다. 근데 불이 와가지고 빛나는 거잖아. 불 없다며. 극적인 상황인데도 차분함을 느끼게끔 한 건 조용히 깊어지기 때문이다. 불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석을 지키고 있어라.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것도 나와. 그럼 1년 단위도 나와? 다 똑같이 나오는구나. 뭐야, 아주 중요한 진짜 시작이 걸려있다? 오, 이건 진짜 좀 포인트다. 설레는데 불안하지 않음. 교육, 서비스, 기회, 컨텐츠 쪽 확률이 높음. 주도적으로 다가온? 이것까지만 보고 움직이고 드러내고 따뜻하게 해야 인연이 붙는다. 밤보다 낮에 사람을 만나라. 야, 낮에 일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뭐 브런치니 산책, 전시, 마켓, 낮 카페가 최저? 주 1회는 낮 약속을 고정시키라고? 이 AI가 인간의 삶을 모르네. 이건 뭐야? 물 많은 루트가 뭐야? 새벽 연락, 뒤에 카톡 같은 거. 메신저를 말하는 거지. 차갑다. 채팅 위주로 하지 마라. 알겠어. 불 많은 루트, 운동, 모임, 클래스,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설 연휴 지나고 3월부터 봐야 돼요. 첫 만남에서 확인 질문이 뭐야? 첫 만남인데 연애관, 결혼, 날 어떻게 생각해를 물어본다고? 날 병신으로 하는 거야. 야, 나 이 정도까지 아니야. 첫 만남이라기보다는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확인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속도가 있는 해라서 썸을 길게 끄면 다른 불이 생겨서 끝나? 썸이 길어지면은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 뭐지? 여러분들도 챗GPT로 사주도 보고 점성술도 한번 보세요. 재미로만 보는 거는 봐도 되잖아요. 만약에 사주랑 점성술에 신뢰가 높고 그걸 토대로 한 해의 계획을 짠다거나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본인과 잘 맞는 사주 선생님이나 점성술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챗GPT로 사주 보고 점성술 보고 딱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 설 연휴까지는 좀 사람이 설레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해서 이렇게 점을 좀 많이 본다고 해요. 저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빨리 자야겠습니다. 눈 감으면 바로 기절할 것 같아 나. 빠이.